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이 일본의 방류 중계 화면들 혹은 소식들 어떻게 보셨어요? 초코파이만 먹어도 강우병에 걸린다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 초코파이 안에 들어있는 게 쉽게 말하면은 그 마시멜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예. 거예요. 소외 부산물 그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코파이만 먹어도 강우병 걸린다. 그게 딱 지금 해자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이 다른 상황이고 참 안타깝다. 이게 같이 가야 그 건전한 사회인데 그게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민당과 도쿄전력의 국제 사기극에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털려버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극적 사건이었다라는 말씀. 저는 아주 짧게 얘기해서 반국익 정부구나. 반국익 정부구나.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하는 목적이 진짜 국익인가. 이런 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24일에 방류가 결정됐습니다. 風はほとんど吹いておらず、海も波は穏やかに放出されます。 국민 여러분,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 없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달라라는 말이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야당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전 이건 국제적 사기극에 당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국제적 사기극에 당했다.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자민당과 도쿄전력이 애시당초 내놨던 계획은 얼마입니까? 91개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30년 이내라고 했다가 지금은 최소 3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50년 있다 뭐라고 시비를 걸면 니네 정부가 이미 30년 전에 우리한테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으니까 말하지 마라 라고 할 텐데 무슨 대응을 할 수 있나요? 2021년 4월 달에 문재인 정부의 후쿠시마 이 원전 오염수의 방류 계획을 그때 일본 정부가 이걸 가정합니다. 그럼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입장이 뭐냐? IAEA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해도 된다. 이게 이제 2021년 그때 6월 달에 애통위에 그때 애통부 차관 최종 문의가 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 맞는 그런 적합한 절차를 따른다면은 굳이 반대할 거 없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일본에서 방류 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때 처음 나온 반응이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덕수 총리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그 내용과 뭐가 차이가 나냐 이거. 이거를 국민들의 우려 앞에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정부가 이렇게 자신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이 사안을 대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처음부터 가드를 내려버렸어요. 아니 국민 80%가 이 사안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우려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그러면은 야당의 궤도이나 선동에 휘둘리는 바보들이라는 말인가요? 정부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의 어제 성명은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괴담 선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입니다. 이거는 과학적 안전성, 위험성 이 논란보다 본질적으로 이 정치적 신뢰, 정치적 책임, 사회적 신뢰의 문제인데 그 점에 있어서 이 윤석열 정부는 조금도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주 상식적인 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무차별적으로 그 방사능 물질이 해양으로 다 쏟아져 들어갔어요. 그때는 뭐 폭발 직후에는 아무 대책도 세울 수 없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도로 30년 동안 계속 해양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어떠한 변화도 없었어요.
태평양의 해류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영향을 받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태평양이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수영장 물에 소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 수영장 물에서 소주 냄새, 술 냄새가 안 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2023년 8월 2일 KBS 보도에 따르면요. 세슘 137의 농도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50% 증가했다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이미 관측됐거든요. 그냥 초지일관 국민의힘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무시해왔던 겁니다. 아, 그건 정말 내로남불이야. 아, 문재인 정부는 뭐 했습니까? 이러면 이제 답이 안 네, 짧게 2014년에 관측된 거니까. 이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입장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통일된. 근데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료를 2021년 4월, 8월 두 번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냈는데 거기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명백한 반대. 단호한 반대, 명백한 우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 다. 우선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외교부 장관들은 국회에 나와서 외교적으로 답변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도 안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안 그러는 거 괜찮다. 문재인 정부가 안 그건 그래가지고 아니죠. 정권 넘어갔잖아요. 그럼 좀 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2년 전에 국민의힘에 지금 조태용 안보실장을 대표 발의자로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냈어요. 반대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예고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왜 입장이 이렇게 바뀌셨습니까? 서로의 입장이 바뀐 거를 논외로 하고 지금 상황에서 과학적으로 상식선에서 이거를 바라보자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미 방류는 시작이 됐고 우리는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일본에 촉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 능동적인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니 정부가 요구했던 것이 있죠. 후쿠시마 현장에 우리 전문가가 상주하겠다. 이게 우리 정부가 원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2주에 한 번 정기 방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무능한 내용은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데요.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을 얻어내고 이런 과정에서 카드로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류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달라. 그때 기시다 총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답변 안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딴산 쳐다보고 답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엔 이 방류의 전 과정이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달라. 제가 그거 보고 지금 너무 낯이 뜨거웠는데 홈페이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볼 수 있는 정보인 거예요. 아무나 웹사이트 주소 치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요구 조건으로 걸었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고 세 번째는 만약 기준치를 넘어갔을 경우에 방류를 중단해달라. 아니 그게 요구할 사안입니까? 자, 뭐 그런 비판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좀 미비한 부분도 더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단과 선동으로서 국내 정쟁으로서 그냥 정치가 또 불안해지고 국민이 혼란스러워지는 이 과정을 연출하는 게 과연 168석 국회 제1입법 권력이 할 행위냐 이거예요.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보태드리면 5년 있다 실제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확인할 때까지는 정부가 반대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가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면 그때 가서 찬성으로 돌아서도 되는데 아무런 실측적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왜 덮어놓고 찬성부터 해주자는 겁니다. 우리는 찬성은 아직 안 했죠.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11년도에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2년 전이에요. 벌써 2번은 돌았어요. 근데 2번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해역이 그러면 핵 반사능으로 오염이 됐습니까? 그런데 알프스로 걸은 물이 5년 후에 돌아올 때까지 반대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과학적 근거는 없는 전 세계에 찬성해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아니, 드린 말씀이죠. 미국보다 더 적극적하고 미국하고 사실은. 네. 저런 논리가 굉장히 말씀하시죠.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방사능 물질의 해양 투기는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왜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류에 저렇게 목을 매냐면 다른 배경도 하나 있습니다. 아오모리현에 지금 핵 재처리 시설을 짓고 있고 내년부터 가동이 시작되는데 800톤의 우라늄 재처리를 하는데 거기서 그 바다로 방류하게 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예상치가 1경 8천조 베크렐입니다. 이거는 후쿠시마 이 지금 오염수 30년 방류 총량의 15배예요. 이거 방류 계획을 갖고 있어요. 때문에 이 앞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정당화 안 되면 차후에 예정돼 있는 재처리 시설의 삼중수소 방류도 정당화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저 문제에 대해서 일본보다 어쨌든 훨씬 더 이 원전 생태계의 중심 국가고 IAEA는 미국을 대리해서 전 세계 핵을 산업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졌고 때문에 IAEA의 이해관계, 미국의 이해관계, 일본의 이해관계 전부 일치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그리고 일본의 수산업보다 일본의 원전 산업이 일본한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